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그 GTX-C 노선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GTX-C 노선이 뭐 정확히 말하면 그 GTX-C 노선이 지나가는 그 창동역의 창동 환승센터에 대한 기사가 좀 많이 나서 그 주변에 그 주변의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실거래가, 실거래 빈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그 GTX-C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다른 뭐 GTX 뭐 A, B 이게 나오는데 GTX-C에 관련된 거는 보면 복합 환승센터 창동역 개발 시동 걸었다. 창동 복합 환승센터 착콩 누남 GTX 신호선 탄력 받는다. 그래서 여기를 한 군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니까 그 창동 환승센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뭐 GTX 신호선이 지나는 서울 도봉구 창동역에 복합 환승센터 건립 계획이 확정되면서 자, 서울 창동 도시개발 사업은 서울 도봉구, 창동, 노원구, 상계동 일대를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창동 상계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의 마중물 사업이다. 창동역 환승 주차장 부지에 그 GTX 신호선 환승을 위한 복합 환승센터와 문화산업 단지를 건립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아래에 그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향후 GTX 신호선 계획이 확정되면 환승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의 내용을 담았다. 향후 GTX 신호선 계획 방향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 창동 복합 환승센터가 이렇게 GTX C 노선과 관련이 있냐면, 그러니까 GTX C 노선이 조금 GTX C 노선에 대한 어떤 확정이나 그런 것들이 뭐 다른 노선도 마찬가지지만 좀 미뤄지고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발표로 인해서 조금 사업 계획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뭐 기사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뭐 GTX 신호선 계획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 GTX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 사업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 대책의 1순위로 GTX 건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GTX 건설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그렇군요. 다른 것도 가볼게요.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 본격화. GTX 신호선 신설과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TX 연계를 고려해 환승센터 계획이 나온 역사는 A 노선이 지나는 삼성역을 제외하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GTX 신호선 환승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 창동역 환승센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GTX-C 노선과 관련이 많이 있다고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거는 이 기사나 이제 뭐 GTX-C 노선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는 다루는 게 아니라 제가 다루는 거는 그 실거래가죠.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그 영상이기 때문에 그 창동역 주변에 한번 아파트 실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기사가 나와서 이제 급등한다? 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판단을 못 하겠죠. 지금 뭐 실거래가 이제 올라오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한 9월부터 9월, 10월, 11월까지의 실거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창동역 주변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창동역이 이제 도봉구더라고요. 창동역이 여기 있고, 창동, 창동역이 있고, 창동을 찾아봤는데, 창동이 도봉구인데, 도봉구가 이쪽이에요. 이쪽이었는데 이쪽을 하지 않고 제가 전에 다뤘던 영상 중에
노원구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네, 노원구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랑 좀 연계해서 보려고 노원구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가 있는데 그 저번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다뤘고 이 월계에 있는 이 미미삼 지역을 한번 다뤄봤는데 오늘은 이 창동역 바로 제일 가까운 곳이죠. 노원구 한번 상계동이죠. 상계동을 한번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보시면 상계동이 여기 있고 창동 이 지역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한번 봤는데 그 노원구가 이제 뭐 공릉동, 상계동부터 뭐 하계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11월 총 3개월간의 실거래 빈도를 한번 봤는데요. 그 상계동이 가장 많습니다. 예, 상계동에 그 거래가 많이 되고 좀 큰 아파트 단지가 있죠. 상계 주공이 있는데 물론 그 다른 동보다 어떤 거주지나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실거래 빈도를 한번 월별로 한번 나눠봤는데 9월부터 11월까지죠. 자, 11월 이 어느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그 뭐 풍선효과에서 부천이나 수도권 그 제한을 받은 지역 외의 서울 지역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갈 거예요. 9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많이 거래 빈도가 줄어들었고 11월은 더 줄어들었죠. 자, 노원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아까 상계동이 가장 거래가 많았죠. 네, 상계동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계동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상계동 주변을 한번 볼 건데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만 한번 봤는데 보니까 뭐 9월, 10월, 11월 동안 한 건만 거래가 된 아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표는 거래가 한 10번 이상은 된, 10번 이상이 된 그 아파트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큰 아파트가 상계주공이죠. 상계주공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계주공 9단지죠. 이 단지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상계주공 12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로 한번 봐봤어요. 근데 이제 9월, 10월인데 11월 달에는 우선은 실거래 된 게 그 국토부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 안 된 거라고 볼 수는 좀 없는 것 같고 그 11월 말이나 이럴 때 이루어졌던 거래들이 아직 안 올라온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9월 달에 31건이 거래가 됐고요. 매매입니다. 요 10월 달에는 14건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에 다뤘던 영상들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거래 빈도는 떨어졌는데 한번 실거래가 그러니까 거래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는 것이 왼쪽이 9월이고 오른쪽이 10월인데 자, 9월이 이제 거래된 게 많죠? 점이 많으니까 거래된 게 많은 거예요. 9월에 상계 주공 아파트 9단지를 본 겁니다. 10월에 거래량이 줄었는데 10월에 거래된 가격이 좀 더 높아요. 예,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9월에 실거래 최고가가 5억 7천이었는데 10월 달에는 5억 8,8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억 8,800인데 그 다음에 거래된 게 4억 3천인데 좀 갭이 있죠.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사이에 거래된 건 없고 9월 달에 보면 5억 7천이 최고였는데 그 아래 5억 4천, 5억 3천 조금씩 내려가면서 거래가가 많았어요. 근데 10월 달엔 그게 없다는 게 좀 차이점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책 발표로 인해서 거래 빈도나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고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 가격이 정말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지 아니면 거래가 아니면 비싸게 나와도 그걸 살려는 사람이 바로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1월 달에는 우선 거래가 없는 것으로 봐서 내놓은 물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뭐 네이버나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그 나온 물건이 있는지는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10월 달에는 우선 9월이랑 10월 달로 좀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10월 달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빠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 최고가가 우선은 더 높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이 창동 복합센터 이 영향이 아파트 매매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래서 좀 확실하게 보려면 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데이터를 좀 보면 알겠죠? 이 요번에 그 발표 창동 복합센터 발표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매매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실거래 빈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지금 다뤘던 영상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상계동만 봤었는데 한 다음 주에는 저번에 한번 다뤘던 그 월계동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거기도 이제 미미삼이라는 큰 단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창동역이라는 좀 떨어져 있지만 이 지역도 GTX 신호선이 지나가는 광운대역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지역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즐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